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성숙함이란 무엇일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고 놓치기도 하며 때로는 소중한 것들을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50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선택해야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50대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자녀들은 독립을 시작하고 주변 환경은 점점 변화합니다. 이런 때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집착하면 오히려 자유롭고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부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하지 않은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여성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11가지 행동을 다룹니다. 이 행동들은 단순히 그만두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넘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11가지 행동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주변과의 관계가 얼마나 성숙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만약 삶에서 불필요한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지금부터 함께 탐구하며 여러분만의 행복한 50대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며느리에게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하지 마세요. 며느리에게 엄마처럼 생각하라는 말을 건넨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말은 깊은 애정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이라 해도 이 말을 듣는 며느리의 입장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새로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딸처럼 대하려는 태도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며 시어머니는 어머니와 다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다가와 존경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의 본질은 강요가 아니라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함께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받아도 놀라지 마세요. 지하철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당황스럽고 심지어 불쾌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그 행위는 나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단순히 존중과 배려의 표현일 뿐입니다. 내가 정말 할머니처럼 보이는 건가? 라는 고민에 빠지는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내 외모가 젊음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사실에 집착하지 마세요. 오히려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꾸며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더 편안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며느리에게 카카오 스토리 친구 요청하지 마세요. SNS를 통해 며느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카카오 스토리 친구 요청을 보내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가끔 며느리의 SNS에는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 될 사진이나 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처가에서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나 여러분과의 추억과는 다른 모습을 보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자연스러움에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SNS 친구를 맺고 상대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에서 며느리와의 관계를 따뜻하게 키워나가세요.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다가올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넷째,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치지 못한 남편의 습관은 앞으로도 바뀌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보세요. 잔소리는 관계를 더욱 피로하게 만들 뿐입니다. 남편과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면 그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남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의 질입니다. 다섯째, 유행하는 브런치 카페에 가지 마세요. 화려한 브런치 카페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다면 그 여운은 불편함으로 남습니다. 유행은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만족은 건강과 편안함에서 나옵니다. 50대에는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고 과하지 않은 식사를 즐기세요. 삶의 중심은 더 이상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느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친구나 후배의 인생 상담을 삼가세요. 친구나 후배가 조언을 구할 때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도 완벽하지 않다면 그들의 삶을 바꾸려는 조언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듣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상담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만의 것이며 그것을 일방적으로 나누려 하기보다는 공감을 통해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일곱째, 비싼 그릇을 모으지 마세요. 언젠가 딸이 결혼할 때 주려고 라는 생각으로 비싼 그릇을 모으시나요? 하지만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면 단순한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 그릇을 꺼내세요. 맛있는 음식을 담아 스스로를 대접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즐기세요.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사용하세요. 내일을 위해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 때 삶은 더 빛납니다. 여덟째, 손주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손주에게 온 마음을 쏟아붓고 계신가요? 사랑은 분명히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신을 잃을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시간도 그만큼 소중합니다. 균형 잡힌 사랑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손주를 사랑하되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손주와의 시간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홉째, 자식 자랑은 적당히 하세요. 자식 자랑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식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영원히 우등생일 수는 없습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자식의 부족한 점도 사랑하세요. 겸손함 속에서 진정한 자부심이 나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자랑이 아닌 조용한 응원으로 표현하세요. 열째, 등산복에 지나치게 돈을 쓰지 마세요. 고가의 등산복 세트를 맞춰 입고 등산을 나가면 마치 패셔니스타가 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브랜드로 무장한 등산복은 진정한 멋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산에서는 자연과 어울리는 편안함이야말로 최고의 스타일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화려하고 값비싼 옷은 실용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산 속의 멋은 자연과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일상복과 등산복을 적절히 섞어 입는 것은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실용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등산은 겉모습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즐기는 활동임을 잊지 마세요. 자신의 몸을 돌보고 자연을 느끼는 데 초점을 맞출 때 삶의 진정한 여유와 스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산복에 과도한 지출을 줄이면 그 비용으로 더 의미 있는 경험을 위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브랜드의 로고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즐기는 마음입니다. 고가의 옷에 집착하기보다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을 선택하며 내면의 자신감을 스타일로 표현해 보세요. 11째, 살림살이를 과감히 정리하세요. 20년 넘게 사용한 혼수품이나 버리지 못한 물건들, 여러분의 집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 우리의 공간과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삶을 가볍게 정리할 때입니다. 과거의 흔적을 정리해야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혼수품, 낡은 가구, 사용하지 않는 그릇 등 오랜 시간 묵혀둔 물건을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물건을 버리는 것은 추억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에 여유를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정리된 집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재구성해 보세요. 혼수품, 낡은 가구, 사용하지 않는 그릇 등 오랜 시간 묵혀둔 물건을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물건을 버리는 것은 추억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에 여유를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정리된 집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재구성해 보세요. 또한 정리한 물건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기부함으로써 여러분의 물건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물건과 기억을 정리하며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세요.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과 변화의 연속입니다. 특히 50대는 삶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11가지 행동은 단순히 그만두어야 할 것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도 모르게 지나친 기대를 품거나 무의식적으로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행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11가지 행동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 자연스러워지고 남편과의 시간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자랑이나 기대를 덜어내고 손주에게 올인하던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보세요. 정리된 살림살이와 간소한 스타일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며 어떤 부분에서 공감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행동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 50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 이제는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 11가지 행동을 그만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큰 웃음과 여유를 품으며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을 함께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50대가 진정으로 빛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성숙함이란 무엇일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고 놓치기도 하며 때로는 소중한 것들을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50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선택해야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50대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자녀들은 독립을 시작하고 주변 환경은 점점 변화합니다. 이런 때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집착하면 오히려 자유롭고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부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하지 않은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여성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11가지 행동을 다룹니다. 이 행동들은 단순히 그만두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넘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11가지 행동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주변과의 관계가 얼마나 성숙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만약 삶에서 불필요한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지금부터 함께 탐구하며 여러분만의 행복한 50대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며느리에게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하지 마세요. 며느리에게 엄마처럼 생각하라는 말을 건넨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말은 깊은 애정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이라 해도 이 말을 듣는 며느리의 입장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새로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딸처럼 대하려는 태도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며 시어머니는 어머니와 다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다가와 존경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의 본질은 강요가 아니라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함께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받아도 놀라지 마세요. 지하철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당황스럽고 심지어 불쾌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그 행위는 나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단순히 존중과 배려의 표현일 뿐입니다. 내가 정말 할머니처럼 보이는 건가? 라는 고민에 빠지는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내 외모가 젊음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사실에 집착하지 마세요. 오히려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꾸며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더 편안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며느리에게 카카오 스토리 친구 요청하지 마세요. SNS를 통해 며느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카카오 스토리 친구 요청을 보내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가끔 며느리의 SNS에는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 될 사진이나 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처가에서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나 여러분과의 추억과는 다른 모습을 보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자연스러움에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SNS 친구를 맺고 상대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에서 며느리와의 관계를 따뜻하게 키워나가세요.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다가올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넷째,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치지 못한 남편의 습관은 앞으로도 바뀌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보세요. 잔소리는 관계를 더욱 피로하게 만들 뿐입니다. 남편과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면 그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남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의 질입니다. 다섯째, 유행하는 브런치 카페에 가지 마세요. 화려한 브런치 카페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다면 그 여운은 불편함으로 남습니다. 유행은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만족은 건강과 편안함에서 나옵니다. 50대에는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고 과하지 않은 식사를 즐기세요. 삶의 중심은 더 이상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느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친구나 후배의 인생 상담을 삼가세요. 친구나 후배가 조언을 구할 때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도 완벽하지 않다면 그들의 삶을 바꾸려는 조언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듣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상담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만의 것이며 그것을 일방적으로 나누려 하기보다는 공감을 통해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일곱째, 비싼 그릇을 모으지 마세요. 언젠가 딸이 결혼할 때 주려고 라는 생각으로 비싼 그릇을 모으시나요? 하지만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면 단순한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 그릇을 꺼내세요. 맛있는 음식을 담아 스스로를 대접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즐기세요.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사용하세요. 내일을 위해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 때 삶은 더 빛납니다. 여덟째, 손주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손주에게 온 마음을 쏟아붓고 계신가요? 사랑은 분명히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신을 잃을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시간도 그만큼 소중합니다. 균형 잡힌 사랑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손주를 사랑하되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손주와의 시간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홉째, 자식 자랑은 적당히 하세요. 자식 자랑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식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영원히 우등생일 수는 없습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자식의 부족한 점도 사랑하세요. 겸손함 속에서 진정한 자부심이 나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자랑이 아닌 조용한 응원으로 표현하세요. 열째, 등산복에 지나치게 돈을 쓰지 마세요. 고가의 등산복 세트를 맞춰 입고 등산을 나가면 마치 패셔니스타가 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브랜드로 무장한 등산복은 진정한 멋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산에서는 자연과 어울리는 편안함이야말로 최고의 스타일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화려하고 값비싼 옷은 실용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산속의 멋은 자연과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일상복과 등산복을 적절히 섞어 입는 것은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실용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등산은 겉모습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즐기는 활동임을 잊지 마세요. 자신의 몸을 돌보고 자연을 느끼는데 초점을 맞출 때 삶의 진정한 여유와 스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산복에 과도한 지출을 줄이면 그 비용으로 더 의미 있는 경험을 위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브랜드의 로고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즐기는 마음입니다. 고가의 옷에 집착하기보다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을 선택하며 내면의 자신감을 스타일로 표현해 보세요. 열한째, 살림살이를 과감히 정리하세요. 20년 넘게 사용한 혼수품이나 버리지 못한 물건들, 여러분의 집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 우리의 공간과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삶을 가볍게 정리할 때입니다. 과거의 흔적을 정리해야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혼수품, 낡은 가구, 사용하지 않는 그릇 등 오랜 시간 묵혀둔 물건을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물건을 버리는 것은 추억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에 여유를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정리된 집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재구성해 보세요. 혼수품, 낡은 가구, 사용하지 않는 그릇 등 오랜 시간 묵혀둔 물건을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물건을 버리는 것은 추억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에 여유를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정리된 집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재구성해 보세요. 또한 정리한 물건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기부함으로써 여러분의 물건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물건과 기억을 정리하며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세요.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과 변화의 연속입니다. 특히 50대는 삶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11가지 행동은 단순히 그만두어야 할 것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도 모르게 지나친 기대를 품거나 무의식적으로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행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11가지 행동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 자연스러워지고 남편과의 시간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자랑이나 기대를 덜어내고 손주에게 올인하던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보세요. 정리된 살림살이와 간소한 스타일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며 어떤 부분에서 공감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행동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 50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 이제는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 11가지 행동을 그만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큰 웃음과 여유를 품으며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을 함께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50대가 진정으로 빛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성숙함이란 무엇일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고 놓치기도 하며 때로는 소중한 것들을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50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선택해야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50대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자녀들은 독립을 시작하고 주변 환경은 점점 변화합니다. 이런 때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집착하면 오히려 자유롭고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부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하지 않은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여성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11가지 행동을 다룹니다.
이 행동들은 단순히 그만두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넘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11가지 행동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주변과의 관계가 얼마나 성숙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만약 삶에서 불필요한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지금부터 함께 탐구하며 여러분만의 행복한 50대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며느리에게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하지 마세요. 며느리에게 엄마처럼 생각하라는 말을 건넨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말은 깊은 애정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이라 해도 이 말을 듣는 며느리의 입장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새로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딸처럼 대하려는 태도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며 시어머니는 어머니와 다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다가와 존경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의 본질은 강요가 아니라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함께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받아도 놀라지 마세요. 지하철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당황스럽고 심지어 불쾌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그 행위는 나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단순히 존중과 배려의 표현일 뿐입니다. 내가 정말 할머니처럼 보이는 건가? 라는 고민에 빠지는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내 외모가 젊음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사실에 집착하지 마세요. 오히려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꾸며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더 편안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며느리에게 카카오 스토리 친구 요청하지 마세요. SNS를 통해 며느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카카오 스토리 친구 요청을 보내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가끔 며느리의 SNS에는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 될 사진이나 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처가에서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나 여러분과의 추억과는 다른 모습을 보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자연스러움에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SNS 친구를 맺고 상대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에서 며느리와의 관계를 따뜻하게 키워나가세요.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다가올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넷째,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치지 못한 남편의 습관은 앞으로도 바뀌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보세요. 잔소리는 관계를 더욱 피로하게 만들 뿐입니다. 남편과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면 그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남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의 질입니다. 다섯째, 유행하는 브런치 카페에 가지 마세요. 화려한 브런치 카페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다면 그 여운은 불편함으로 남습니다. 유행은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만족은 건강과 편안함에서 나옵니다. 50대에는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고 과하지 않은 식사를 즐기세요. 삶의 중심은 더 이상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느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친구나
후배의 인생 상담을 삼가세요. 친구나 후배가 조언을 구할 때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도 완벽하지 않다면 그들의 삶을 바꾸려는 조언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듣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상담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만의 것이며 그것을 일방적으로 나누려 하기보다는 공감을 통해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일곱째, 비싼 그릇을 모으지 마세요. 언젠가 딸이 결혼할 때 주려고 라는 생각으로 비싼 그릇을 모으시나요? 하지만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면 단순한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 그릇을 꺼내세요. 맛있는 음식을 담아 스스로를 대접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즐기세요.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사용하세요. 내일을 위해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 때 삶은 더 빛납니다. 여덟째, 손주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손주에게 온 마음을 쏟아붓고 계신가요? 사랑은 분명히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신을 잃을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시간도 그만큼 소중합니다. 균형 잡힌 사랑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손주를 사랑하되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손주와의 시간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홉째, 자식 자랑은 적당히 하세요. 자식 자랑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식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영원히 우등생일 수는 없습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자식의 부족한 점도 사랑하세요. 겸손함 속에서 진정한 자부심이 나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자랑이 아닌 조용한 응원으로 표현하세요. 열째, 등산복에 지나치게 돈을 쓰지 마세요. 고가의 등산복 세트를 맞춰 입고 등산을 나가면 마치 패셔니스타가 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브랜드로 무장한 등산복은 진정한 멋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산에서는 자연과 어울리는 편안함이야말로 최고의 스타일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화려하고 값비싼 옷은 실용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산속의 멋은 자연과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일상복과 등산복을 적절히 섞어 입는 것은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실용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등산은 겉모습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즐기는 활동임을 잊지 마세요. 자신의 몸을 돌보고 자연을 느끼는 데 초점을 맞출 때 삶의 진정한 여유와 스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산복에 과도한 지출을 줄이면 그 비용으로 더 의미 있는 경험을 위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브랜드의 로고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즐기는 마음입니다. 고가의 옷에 집착하기보다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을 선택하며 내면의 자신감을 스타일로 표현해 보세요. 열한째, 살림살이를 과감히 정리하세요. 20년 넘게 사용한 혼수품이나 버리지 못한 물건들, 여러분의 집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 우리의 공간과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삶을 가볍게 정리할 때입니다. 과거의 흔적을 정리해야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혼수품, 낡은 가구, 사용하지 않는 그릇 등 오랜 시간 묵혀둔 물건을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물건을 버리는 것은 추억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에 여유를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정리된 집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재구성해 보세요. 혼수품, 낡은 가구, 사용하지 않는 그릇 등
오랜 시간 묵혀둔 물건을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물건을 버리는 것은 추억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에 여유를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정리된 집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재구성해 보세요. 또한 정리한 물건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기부함으로써 여러분의 물건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물건과 기억을 정리하며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세요.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과 변화의 연속입니다. 특히 50대는 삶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11가지 행동은 단순히 그만두어야 할 것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도 모르게 지나친 기대를 품거나 무의식적으로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행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11가지 행동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 자연스러워지고 남편과의 시간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자랑이나 기대를 덜어내고 손주에게 올인하던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보세요. 정리된 살림살이와 간소한 스타일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며 어떤 부분에서 공감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행동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 50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 이제는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 11가지 행동을 그만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큰 웃음과 여유를 품으며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을 함께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50대가 진정으로 빛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